그동안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발생한 부작용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협회 이필수 회장님이십니다. 대한약사회 최강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는 부인할 수 없는 미래 의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도 나의 환자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긍정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 건, 총 685억 원의 의료 비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 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 수입 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주재하여 기소된 사건, 그리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여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 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 의약품 또는 일반 의약품을 약국의 장소에서 배달 판매하여 업무 정지, 벌금, 고발한 사건들, 마지막으로 임의 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 정지나 고발된 사례가 9건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보도자료에 첨부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중 8건은 서울시에서, 그리고 1건은 경남에서 발생한 일인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또는 은폐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법 사례는 300만 건의 진료 중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원격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에서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해왔습니다. 심지어 초기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하면서 약물 남용의 시장을 조장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하지만 이미 사후 약방문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심각 단계라 하더라도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인지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그리고 부작용 사례 확인과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 의료를 허용 공약했고 국정과제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되는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 상담받기, 전문 의약품 골라 담기 등 마치 의료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의료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처방, 약사 조제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통합 체계를 올바로 안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대처 기대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인사올립니다. 의료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오늘 이렇게 신은영 국회의원님께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단계일 때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오고 있으며 국회 역시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를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많은 플랫폼을 양상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 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범람하고,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의료 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를 유도하고,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수차례 우려하고 경고해 왔으나 정부는 이제서 뒤늦게 대책 마련에 시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계의 기본적인 입장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분야에서 의료 기본 원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원격 의료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의료 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거나 합법화되는 것은 너무 성급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각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져야 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 시스템의 경우 종종 편리성을 이유로 의료 전제 조건인 안전성, 유효성, 임상학적 타당성이라는 기본 요건을 등한시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의약품 부분에서 전문 의약품의 경우 관련 의료 법령에서 의사가 질병의 유형, 중증도, 환자 상태 등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명으로 약품명으로 처방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임에도 환자가 특정 약품을 선택하거나 무분별한 대체를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엄격히 관리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관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 후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정책 추진을 지향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이미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무분별하게 양상되기 전에 의료계, 국회, 정부가 미리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면 일정 부분은 미연에 방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 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여 올바른 방향 정시를 위해 최근 정보의학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 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회장 최강훈입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환자가 전화를 통해 진료 그리고 처방을 받고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에 관한 영역이라 대한약사회가
직접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한시적 기간 동안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나 의료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약사단체가 리서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조사한 비대면 진료 어플 이용자 현황을 보면 어플 이용자의 90% 이상이 병원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20대에서 40대로 나타났으며 어플 이용자의 84%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군 단위 이하 지역은 오히려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과도한 진료 조장, 부당 청구, 처방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발생,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조장, 폐쇄형, 창고형 약국 등장 등 탈법 운영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 허용과 일상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중단하고 공공적 석경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 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되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 행위가 조장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약사회는 앱에 의한 약 배달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상황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고시에 의하면 약을 전달받는 사람은 약사와 협의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앱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논의된다 하더라도 약을 전달하는 과정에 의해서 약사의 역할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고 환자가 복약 지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와 함께하는 비대면 진료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